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문제풀이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분쇄 추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쇄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가장 그럴싸한 걸 찾으라는 건데 볼게요. 최소한의 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최소한의 성분이 아니고 최대한의 성분이죠. 최대한의 유익한 성분들, 커피 향미의 긍정적인 성분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추출이죠. 물과의 접촉 면적을 늘려서 분쇄 커피 표면의 수용성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거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잠깐 두고 넘어가 볼게요. 원두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니죠. 원두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왜 분쇄를 해요? 분쇄 커피에 열을 가하기 위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분쇄를 하는 이유는 원두 자체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충분히 용출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분쇄함으로써 각각의 조직들을 파괴하고 가늘게 분쇄해서 그 각각의 알갱이들에 붙어있는 성분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분쇄를 하는 겁니다. 분쇄를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분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죠? 첫 번째, 추출법, 물과의 접촉 시간. 세 번째, 추출 수율이죠. 그럼 첫 번째, 물과의 접촉 시간 맞는 거고 2번 추출 방법 맞죠? 3번 물의 온도 맞죠? 4번 원두의 포장지. 이거는 솔직히 공부를 안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원두의 포장지가 대체 분쇄를 할 때 뭐가 중요한가요? 그쵸?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였어요. 커피 분쇄도를 가는 순으로 나열한 것은 미디엄은 무조건 중간이죠. 뭐 굳이 미디엄 그라운드 이렇게 모르셔도 되는데 코어스나 파인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1번 볼게요. 코어스 굵은 분쇄, 파인 가는 분쇄. 말도 안 되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먼저 파인 또는 베리 파인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미디엄, 그 다음 코어스. 정답은 3번. 다음은 커피를 분쇄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커피 분쇄 시에 분쇄 커피의 입자는 균일해야 하죠.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균일하지 않은 커피가 있다면 추출이 매번 추출 때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는 미분이 섞여 있음에 따라 원치 않는 잔미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분쇄 커피의 균일성입니다. 균일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그라인더일수록 고가고 성능이 좋죠. 2번, 커피 분쇄 시 그라인더의 열 발생을 최대화한다. 왜? 아니죠. 최소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라인더에 열이 너무 많으면 추출을 하기도 전에 커피에 있는 성분들이 표면으로 나오게 되죠. 미리 추출이 되기 때문에 과다 추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의 열의 발생은 최소화하는 게 좋죠. 미분이 많으면 좋지 않은 맛이 날 수 있다. 당연한 소리예요. 미분이 많을수록 커피 성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추출이 됨에 따라 잔미 또는 원치 않는 맛을, 그리고 혹은 예상하지 못한 맛과 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미분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그라인더는 없어요. 미분은 조금씩이라도 있지만 가장 적게 나오는 그라인더가 좋은 그라인더죠. 커피는 추출 직전에 분쇄해야 한다. 이거는 커피 보관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다룰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에 따라서 빠른 산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출 직전에 분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아메리카노 시키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시키면 윙 하는 소리가 나죠? 커피 갈리는 소리인데 갈고 바로 분쇄를 하게 되죠. 왜? 향미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커피는 추출 직전에 분쇄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5번. 다음은 커피를 분쇄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올바른 문항은, 자, 커피가 분쇄되면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며 이는 산패에 기여하고
향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어느 커피가 지닌 향미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쇄 커피 입자 간의 균일성이 다르다고 최종 커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어느 커피가 지닌 향미는 한정적이기 때문에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분쇄 커피의 입자 간의 균일성이 다르다고 최종 커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거죠. 왜냐? 미분이라는 게 분명히 과다 추출을 유발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잔미, 예상치 못한 향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균일성이 다르다고 최종 커피의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쇄를 할 때 발생되는 열은 분쇄된 커피의 휘발성 아로마의 증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맞지가 않죠. 이건 제가 사실 그냥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낚이라고. 4번, 그라인더의 날은 되도록 세척, 청소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교체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세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라인더의 날은 물이 닿으면 부식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라인더의 날을 물로 세척하진 않아요. 물기가 전혀 닿지 않는 마른 행주 또는 브러쉬 또는 청소기로 커피의 미분들 그리고 찌꺼기들을 청소하는 정도인데 세척은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커피 그라인더는 크게 충격식 그라인더와 간격식이죠. 충격, 간격. 간격식 그라인더는 코니컬과 플랫버, 또 롤버도 있죠. 이건 잘 안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볼게요. 커피 그라인더는 크게 충격식 그라인더와 간격식 그라인더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간격식. 충격식 그라인더에 비해 간격식 그라인더는 더 정밀한 분쇄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미분을 발생시킨다. 왜죠? 충격식 그라인더는 믹서를 연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힘을 주고 이 날이 커피에 닿으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면 되게 균일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미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블레이드가 아니고 버죠. 이 충격식이 블레이드 타입이에요. 버의 날 형태에 따라 모모와 모모 타입으로 나누어지는데 C는 D에 비해 균일하고 빠른 분쇄가 가능하며 더 균일한 게 뭐죠? 플랫과 코니컬 중에 플랫입니다. 이 코니컬 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핸드밀, 가정용 싸구려 그라인더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버고요. 플랫 버는 카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인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 버는 코니컬 버에 비해 균일하고 빠른 분쇄가 가능하며 상대적인 열 발생이 코니컬 버에 비해 많은 편이다. 당연하죠. 코니컬 버는 많이 돌아가진 않아요. 분당 회전수가 플랫 버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열이 좀 적죠. 정답은 2번. 롤 타입 그라인더에 대해 설명으로 올바른 것. 한 번에 많은 양의 커피를 분쇄할 수는 없다. 가장 균일한 분쇄가 가능하다. 흔히 가정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충격식 분쇄기이다. 어렵죠. 롤 타입 그라인더는 보통 대규모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싼데 가정용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충격식도 아니고 이거 간격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간격식이에요. 두 개의 롤이 있고 이 사이를 커피가 지나가는 거죠. 한 번에 많은 양의 커피를 분쇄할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커피를 분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균일한 분쇄가 가능하고 가정용으로는 살 수 없어요. 비싸니까. 정답은 2번. 자, 보기의 조건에서 추출될 수 없는 성분들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샘플 A라는 커피에 A, B, C, D 이 5개의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의 성분들의 녹는 점은 다음과 같다. A 72, B 85, C 99, D 93, E 79. 자,
성분은 각각의 녹는 점이 있어요. 뭐 카페인은 몇 도에서 녹고 클로로겐산은 몇 도의 물에서 녹고 이런 각각의 녹는 점이 있는데 추출 시간도 시간이고 일단 추출 온도가 중요합니다. 추출수의 온도 90도로 추출했으면 그 전에 녹는 점이 있는 애들은 다 녹겠죠. A, B, E는 녹을 수 있어요.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추출 시간에 따라서도 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인이 예를 들어 90도에 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 더치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을까요? 더치커피는 한 15도에서 10도 정도의 상온의 물로 추출할 수 있고 냉장 상태인 차가운 물로도 추출하게 되는데 카페인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카페인이 90도에 녹는데 왜 더치커피에 카페인이 있을까요? 바로 수용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 추출을 하게 되면 이 녹는 점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출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량 다 추출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추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엄청나게 길어짐에 따라 녹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도 추출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2분밖에 안 되니까 녹을 수 있는 성분들은 A, B, E. 따라서 녹을 수 없는 성분들은 C와 D. 정답은 3번. 다음 중 추출을 뜻하는 단어. 이거 너무 쉽죠? 로스팅 아니고 블렌딩 아니고 그라인딩 아니고 3번 정답. 익스트랙션. 다음 보기의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추출법은 자, 로스팅 디그리가 프렌치 로스팅이에요. 매우 강배전이고 쓴맛과 탄맛을 좋아하고 신맛을 혐오하는 고객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끓이지 않은 저온의 물로 1분간 워터 드립. 2번 60도의 물로 2분간 핸드 드립. 3번 가늘게 분쇄한 후 이브릭으로 추출. 4번 굵게 분쇄한 후 80도로 30초간 프렌치 프레스. 자, 여기서 보면 끓이지 않는 저온의 물로 1분간 워터 드립을 하면 어떤 성분도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물에다가 아주 살짝의 커피를 넣을 정도의 아주 밍밍한 물 같은 거의 물에 가까운 추출 방법일 거고요. 커피라고 하기도 뭐하죠. 굵게 분쇄한 후 80도로 30초간 프렌치 프레스. 30초간 프렌치 프레스로 녹인다고 해서 커피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까? 아니죠. 프렌치 프레스는 좀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추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4번은 말도 안 되는 추출법이고 여기 보시면 신맛을 혐오한댔어요. 제가 옛날에 이브릭 채즙에는 신맛과 산미를 끄집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맛을 혐오한대요. 그럼 이브릭도 괜찮겠죠. 그리고 2번 한번 볼게요. 60도의 물로 2분간 핸드 드립을 하면 60도의 물로 2분간 핸드 드립을 하면 얘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성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의 색깔이 나오게 될 거고 프렌치 로스팅인데 60도로 2분간 하면 좋지 않아요. 80이나 한 90 정도로 2분간 핸드드립을 했다면 쓴맛과 탄맛이 잘 나올 텐데 신맛도 좀 나오게 됩니다. 60도라는 이 온도가 신맛을 추출하기에 정말 적절한 온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브릭이 신맛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 그거죠. 3번. 이거 기억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이상적인 추출 수율과 가용성 성분의 농도는 이거는 시험에 정말 단골 툭 하면 나와요. 근데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사람들이. 추출은 19, 18에서 22도, 26% 사이, 농도는 1.15에서 1.35.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2번이죠. 책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이건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그런 기준이 잘 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죠.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오답률도 되게 많고요. 보기에 추출 도구를 가는 분쇄도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중에서 가장 가는 분쇄도는 이브릭이죠. 이브릭 다음에 모카포트, 에스프레소, 사이폰, 핸드드립. 정답 3번. 이브릭이 가장 가는 분쇄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얘는 추출할 때 물과의 접촉 시간 그리고 추출 방식에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가늘게 분쇄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추출의 3대 원리. 물이 먼저 커피에 스며들죠. 침투. 그 다음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녹여냅니다. 그게 뭐죠? 용해. 마지막으로 추출된 성분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 분리죠. 침투, 용해, 분리. 정답은 4번. 사이폰과 이브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니까 먼저 사이폰으로 이브릭은 산미를 꺼낼 수 없다.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사이폰은 침출법, 이브릭은 여과법이다. 맞나요? 이브릭도 침출법이죠. 따지고 보면 침지법, 침출법 같은 말입니다. 3번 사이폰은 저온으로 추출할 수 없다. 이거 한번 잠깐 둘게요. 이브릭을 추출 시 분쇄도는 가늘게 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사이폰으로는 왜 저온으로 추출할 수가 없을까요? 사이폰이 이렇게 생겼죠. 알콜 램프가 있고 커피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끓여야지만 이 수증기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추출을 한 다음에 불을 끄면 이 추출된 커피들이 쭉 내려오게 되는 건데 당연하죠. 저온으로 추출할 수가 없죠. 얘가 완전히 끓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온으로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번도 맞아요. 사이폰은 저온으로 추출할 수 없다. 자, 15, 16번 묶어서 했는데 다음 보기에 빈칸을 채우시오. A란 분쇄된 커피 표면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성분들을 물과 접촉시켜 뽑아내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커피의 수용성 또는 가용성 성분들이 용해되어 분리되어 나온다. 나왔죠? 침출, 용해, 분리. 추출. 추출을 함에 있어 B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B에 따라 커피의 맛이 바뀔 수 있으며 물의 접촉 시간을 고려해 B의 적절한 정도를 설정해야 한다. 뭔가요? 분쇄죠? A가 아니구나. B. 추출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도구나 방법에 따라서도 분쇄는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추출법이라고 해도 분쇄에 따라 커피의 맛은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A는 추출, B는 분쇄인데 A와 B를 바르게 짝지은 거 1번 추출, 2번 분쇄. 정답 3번. 자, 16번이 좀 어려웠었어요. A를 할 때, 추출을 할 때 커피가 가진 향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너무 도덕 문제 같은 문항이었어요. 분쇄도는 커피가 가진 향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추출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커피 배전을 하기 전에 분쇄를 미리 설정하고 설정한 분쇄도의 특성에 맞게 배전한다. 맞죠? 추출과 분쇄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예요. 그럼 답이 없네. 정답은 3번이에요. 왜? 일반적으로 커피 배전을 하기 전에 분쇄를 미리 설정하고 커피
설정은 분쇄도의 특성에 맞게 배정한다. 자, 우리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생두 수확을 하죠. 가공합니다. 가공하고 등급 나눈 다음에 배 타고 들어오죠. 그 다음 배전을 해요. 로스팅. 로스팅 다음에 뭐죠? 분쇄죠. 분쇄 다음에는 추출이에요. 그런데 배전을 하기 전에 분쇄도를 미리 설정하고 설정된 분쇄도의 특성에 맞게 배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아니죠. 이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 방법을 먼저 설정을 하고 배전을 할 수는 있지만 분쇄도는 얘하고 둘 다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쇄도를 먼저 설정하고 그 분쇄도에 맞게 배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에스프레소로 낼 거라고 무조건 강배전을 하고 무조건 중배전을 하고 무조건 약배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배전이면 에스프레소로 낼 때 완전히 더 가늘게 분쇄하면 되는 거고 강배전이면 조금 더 굵게 분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모카포트와 사이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모카포트는 가정용 에스프레소라고 불리우고요. 물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가압 추출법이죠. 모카포트를 다른 말로 스토브탑이라고도 해요. 사이폰은 시각적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시각적 연출 효과가 좋죠. 10명한테 보여주면 7명은 와! 이럴 정도로 사이폰은 시각적 효과가 좋습니다. 사이폰은 추출 중 커피를 젓는 횟수에 따라 다른 맛이 날 수도 있다. 사이폰에서 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교반, 젓는 동작인데 교반이라고 해요. 교반으로 인해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이폰과 모카포트 모두 여가법에 속한다. 아니죠. 사이폰은 여가법과 침지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굳이 따지고 보면 침지법에 훨씬 더 가까워요. 사이폰이 물이 내려오지만 그거는 추출되어 있는 상태의 물이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여가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가법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요 정도 한 100이라고 치면 여가 방식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침출이고 모카포트는 여가법이고 정답은 그래서 4번.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두, 배전, 분쇄, 추출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암기할 부분도 많고 어려워요. 앞으로 배울 에스프레소, 물, 우유, 커피 향미 구조, 향미 결정, 또 보관 방법, 커피와 건강, 상식, 또 위생 서비스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암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강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풀이는 실제로 바리스타 시험이랑 거의 난이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리신 분들은 시험 이대로 보시면 불합격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시고 거의 다 맞았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